안녕하세요. 대박TV 대박재테크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계약서를 써러 가셔야 될 텐데요. 부동산 계약서 쓰실 때 꼭 확인하고 알고 가셔야 할 사항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계약서를 쓰러 부동산에 가실 때 가져가셔야 할 것들이 있죠. 매수인, 사시는 분은요, 신분증 도장 필요하고요. 이때 도장은 막도장이어도 됩니다. 인감도장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물론 계약금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은행 계좌이체로 진행하시니까 공인인증서나 OTP 카드 같은 거 챙겨야겠네요. 매도인 파시는 분은요, 신분증, 도장, 막도장 괜찮아요. 등기권리증, 임대차 계약서 그렇게 챙기셔야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는 새 끼고 매매할 때 챙겨야 할 것들이죠. 이렇게 부동산에 가시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님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앉으시게 되고요. 부동산 계약서를 쓰시는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의 표시를 제일 먼저 쓰게 되죠. 공인중개사님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등 이런 것들을 떼어서 보여주시는데요. 우선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갑구에 기록된 게 소유자에 대한 사항이에요. 소유자란에 매도인 인적사항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가 매도인으로 나오신 분이 확실한지 주민등록증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ARS 138이나 민원 24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진짜 만에 하나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매매가 진행되면 매수인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때 물론 공인중개사님의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요. 매수자의 책임도 있다는 점 꼭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등기부등본 얼굴 안에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전세권 설정은 되어 있는지 등등을 알 수가 있고요.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걸 주실 때 대출금을 고려해서 주셔야 돼요. 이를테면 대출금이 70% 정도 되는데 계약금 10%, 중도금 20%, 이렇게 30%를 주시면 너무 많은 금액이 매도자에게 넘어가는 거겠죠. 이럴 때는 계약금만 치르고 중도금 없이 잔금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다음으로 면적 부분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건물에 불법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으면 불법 건축물이라고 건축물 대장에 찍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도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은 매매대금을 언제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몇 프로나 줘야 되는지 딱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 계약할 때 계약금 10%, 중도금 30%에서 40%, 나머지 잔금 이런 식으로 정해서 지불하는데요. 이 금액은 매수자나 매도자의 형편이나 상황에 맞게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날짜를 정하실 때도 자금 상황이나 이사 날짜 등등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특약사항을 쓰셔야 되는데요. 부동산을 매매하실 때 필요한 기본적인 법 조항들이 매매 계약서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제5조를 보시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받은 계약금을 배액을 주고 해지해야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특약사항 내용은 보통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고 있죠. 첫 번째 보시면요.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매수인이 현장 답사와 공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현장 확인을 했다는 건 눈여겨보면 알 수 있었을 흠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경우 공인중개사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매수자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잔금 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또 매도자는 잔금 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건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며 매수인에게 불리한 설정 행위 등 일체 행위를 금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출금이 있을 경우 보통은 잔금을 받아야지 대출금을 갚을 수 있죠. 대출금을 먼저 갚고 잔금하러 올 만한 자금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출 상환할 때 같이 가셔서 대출금만큼 잔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잔금은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그 다음 6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매도자가 책임진다, 이런 문구도 보통 넣는데요. 여기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건 누수 같은 거죠. 이럴 때 매도자는 하자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샤시 틈 사이로 빗물이 들어온다, 이런 건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매수자가 뭐 실리콘 같은 걸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 다음은 매도자는 붙박이장과 거실 안방 에어컨을 두고 가기로 한다. 또 이런 옵션에 대한 내용도 기록하게 되는데요.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 구두상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특약사항에 기록을 안 하면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했던 약속은 반드시 기록을 해 두셔야겠죠. 붙박이장을 두고 간다고 해서 기존 장을 쓸만한데 다 버리고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 붙박이장을 다 해체해서 싣고 갔어요. 이런 것들을 특약사항에 기재해 놓지 않으면 매수자는 할 수 없이 장을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될 사항들을 빠뜨리지 말고 잘 체크해서 모든 사항들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참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쓰실 때 체크해야 되는 부분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편에는 잔금하실 때 또 알고 가셔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